자, 오늘 할 거는 이제 뭐냐면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 얘기를 할 거예요. 보어의 수소원자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러더퍼드가 보어의 스승이었잖아. 그래서 러더퍼드가 뭐라 그랬냐면 원자핵을 발견했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그래서 원자핵 내부에 오렌지 씨앗만한 애가 들어있더라. 걔가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질량도 굉장히 크더라. 속은 텅 비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원운동을 한다고 제안을 했어. 그런데 보어가 이제 무슨 실험을 하냐면요.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을 하잖아. 이 실험의 결과로 뭐를 얻냐면 스펙트럼을 얻었는데 스펙트럼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나와요?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거지. 선 스펙트럼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점점 간격이 붙어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보통 선 스펙트럼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결과가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고. 선 스펙트럼 뭐라고요? 저번 시간에 잠깐 했지.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거든. 이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게 뭐야?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보어가 이제 양자역학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양자수 조건하고 진동수 조건을 내밀면서 그래서 이제 러더퍼드 스승을 이제 반박하기 시작하지. 스승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자, 뭐라 그랬니? 안에 핵이 들어있고 핵을 발견했으니까 그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고 전자가 빙글빙글 원운동한다라고 이제 러더퍼드는 얘기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핵하고 전자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기력이라고 그러지. 쿨롱 폴스라고 하죠. 그래서 쿨롱의 힘에 의해 가지고 끌어당기더라. 원운동을 한다 그랬으니까 원운동은 결국은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 구심력이 안에서 끌어당기면, 전기력으로 끌어당기면 얘가 이제 빙글빙글 원운동을 하다가 돌다가 띡 하고 붙어버릴 거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있는 어떤 원자도 이게 전자들을 다 봤더니 저게 핵에 딱 붙어있는 놈들은 없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이론이 러더퍼드 이론대로라고 한다 그러면 일정하게 이렇게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딱 하고 붙어버리는 그런 원자들만 존재해야 되는데 원자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선 스펙트럼을 할 때, 실험을 할 때 일단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들뜨게 만들어서 가만 놔두면 얘가 안으로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떨어질 때 이렇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에 원운동이었다 그러면 이걸 들뜨게 만들어서 얘가 빙글빙글 돌면서 일정하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밖으로 에너지를 일정하게 방출하겠죠. 이런 경우에 똑같이 이제 선 스펙트럼을 찍었다고 하면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니? 얘가 되게 컬러풀하게 나와야 될 거라는 거지. 빨간색이 없니? 이렇게 연속적으로 컬러풀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겠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오더라.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보어는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네들한테 준이란 말은 좀 어렵다 그랬죠? 게임할 때 레벨이야. 단계 이런 느낌이야.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불연속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 자, 3D로 보게 되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요런 라인을 이렇게 전자들이 요런 라인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이걸 갖다 2차원으로 그림을 그리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 껍데기가 그 바깥에 밖으로 나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 간격이 좁아집니다. 간격이 좁아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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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더라. 이걸 우리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 원자의 모형이 아니다. 수소 원자의 에너지 모형이야.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나타낸 거야. 그럼 실제 수소 원자는 어떻게 생겼겠니? 실제 수소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안에 핵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세 번째 껍데기는 더 많이 떨어져 있어. 네 번째 껍데기는 더 많이 떨어져 있어. 다섯 번째 껍데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 n의 제곱의 형태꼴로 떨어져 있다. 실제로. 그럼 봐봐. 여기에 전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핵하고 꽉 붙어 있겠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안정하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되게 크겠지. 그래서 첫 번째 간격이 에너지가 큰 거야. 두 번째 간격으로 갈수록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핵하고 인력이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좁아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로 보면 점점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생긴 모습은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제곱꼴로 멀어진다. 근데 지금은 선생님이 에너지 모형이라고 주장을 했잖아. 강조를 했잖아. 에너지 모형은 반대로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 이런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 위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설명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전자가 여기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바닥 상태의 전자라고. 가장 안정한 상태의 전자. 그래서 이 스펙트럼 실험할 때는 수소 원자를 집어넣어주고 거기다 강한 불꽃 방전이나 아크 방전을 주는 거야. 그럼 거기 있는 수소들이 난리 치겠죠.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들이 막 들떠서 올라가겠지. 이 전자들이 막 들떠서 올라간다고. 수소 원자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얘네들 중에 이제 얘네들이 와악하고 첫 번째로만 막 떨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져야 될, 가야 될 라인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 라인들로 떨어지는 거를 사람들이 분류를 한 거야. 그거를 갖다가 우리 이제 스펙트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보의 수원자 모형에서 이제 수원자 스펙트럼을 가지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요 부분을 이쪽에다가 조금 확대를 할 것이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한번 좀 현실적으로 그려볼게. 좀 굵직하게 그려볼게.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죠. 세 번째 라인, 네 번째 라인, 다섯 번째 라인. 위로 갈수록 점점 붙는다니까? 촘촘해진다니까? 무한대까지. 여기까지 정도만 그립시다. 요렇게 그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가 핵이 있겠지. 핵이 있고 요거 요 부분만 확대한 거니까. 그래서 우린 얘를 갖다가 첫 번째 껍질이다 그래서 N1, 두 번째 껍질이다 그래서 N2, 세 번째 껍질이다 그래서 N3, 네 번째 껍질이다 N4, N5 쭉쭉쭉 가갖고 무한대까지 가더라.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보의 수원자 스펙트럼은 화학원에서도 똑같이 나와. 근데 이제 내신에선 주로 다뤄지는데 수능에선 최근에는 이게 화학에선 잘 안 나오고 물리 파트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을 애들이 두 개 다 선택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물리 파트로 좀 많이 넘겼어. 화학에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화학에서도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다. 알아두면 좋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 된다? 들뜨게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아래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보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다 들뜨게 해갖고 놔뒀더니 불안정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첫 번째로만 떨어지더라는 거야. 이렇게. 첫 번째로만 떨어지더라. 첫 번째로만 떨어지더라. 첫 번째로 떨어지더라. 여기까지. 이런 애들이 있더라. 그래서 N이 1로만 떨어지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라이먼 계열은 굉장히 이게 지금 여기 이 간격이 에너지 간격이거든. 이게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를 나타낼 때 에너지는 HF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또 얘는 뭘로 나타내면 H의 람다분의 C다. 이렇게 나타낸다고.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한 공식이에요. 에너지 공식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F가 뭐다? F가 진동수예요. frequency. 람다는 웨이브랭스, 그래서 파장이요. 나머지는 상수입니다. 이건 광속이고 얘는 플랑크 상수라는 상수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이 크면 에너지가 큰 거야. 라이먼 계열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먼 계열은 어느 계열이냐면 눈에 보이진 않아? 자외선 영역이야. 우리 자외선 에너지가 크잖아. 그 진동수 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야. 두 번째 껍데기로,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린 얘를 갖다가 사람 이름이야. 발머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야. 빨주노초파남보. 이게 빨간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죠.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가 빨간색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만. 이렇게. 우린 얘를 갖다 이제 뭐라 그래? 파션 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션 계열은 뭐야? 적외선 계열이야. 이렇게 구분한다. 그 밑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브라킷 계열, 훈트 계열 이런 것도 있어. 다 적외선 계열이거든. 근데 여기 우리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요 정도로 된다. 그러면 우리 특징적인 게 이제 뭐예요? 라이먼 계열은 어찌됐든 맨 아래 작은 숫자가 N1로 다 떨어지는 애야. 그러니까 이제 응용해서 N1에서 올라가는 것도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방출이니까, 이건 방출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거는 어디로 떨어지더라? N2로만 떨어지더라. 이걸 우리는 발머 계열. 얘는 누구로 떨어지더라? N3으로만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숫자가 N3이란 얘기야. 그래서 3에서부터 올라가면 그것도 파션 계열이야. 흡수하는 거야. 적외선 계열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보어의 수원자 모형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걸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화학에서는 뭐 K 껍질이라고 그러고 얘를 두 번째 L 껍질이라고 그러고 M 껍질, 뭐 N 껍질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에너지가 주어진다고. 이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N 제곱에 13.6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물리학에서 나오는 단위야. 화학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N은 마이너스 똑같아. N 제곱은 똑같아. 그래서 1312 킬로줄 퍼 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언제일 때? 수소원자의 스펙트럼일 때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안 외워도 돼요. 단 이렇게 하고 가로 열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 가로 열고 표시. 이건 화학에서. 근데 화학에서는 최근엔 이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숫자를 그냥 수능에서는 K로 줍니다. 여기 K로 줘요. 상수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N제곱꼴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쓰면 되는 거 아니겠니? 우리 물리식으로 쓰면 여기는 에너지, 이 라인의 에너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3.6 일렉트론 볼트인 거야. 그 다음에 이 라인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6 일렉트론 볼트인 거야. 요 세 번째 라인은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3.6 일렉트론 볼트인 거야. 그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저렇게 선 스펙트럼 나온 거는 사실은 얘네 둘 간격의 간격이야. 얘네 둘의 간격이야. 이게 스펙트럼으로 찍혀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둘 사이에, 두 라인의 사이에 에너지 간격이기 때문에 큰 값에서 작은 값 빼면 되는 거야. 그래 그냥 절대값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화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되게 의미가 있지만 물리에서는 그냥 절대값만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흡수하면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면서 방출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내용을 따져야 되는 거야. 이거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 됐니?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수소원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를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찍어봤다는 거죠. 찍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거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얘가 빨간색이 하나 딱 나오더라는 거야. 선 스펙트럼이. 그 다음에 주황색이라고 합시다. 빨주노초 하나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노란색. 점점 붙어요. 이렇게. 점점 붙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이 나오겠지. 완전히 붙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게 컬러풀하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선 우리한테 얘를 뭘로 준다? 얘를 발머 계열이라고 주는 거야. 발머 계열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또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N2로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거 옆에 누가 있겠어? 여기에 아주 촘촘한 애들이 누군가가 있어. 아주 촘촘한 누군가가 있다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는 누구가 포함되는 걸까? 여기는 파션 계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띡하게 나타나고 있지. 라인 발머 계열 아니야. 근데 여기 하나가 있어.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촘촘한 쪽으로 있는 애가 에너지가 크다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에너지는 HF, 얘는 H, 람다분의 C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죠. 이 식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식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촘촘한 쪽으로 에너지가 큰 거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것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에너지가 작은 것이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F도 이쪽이 크겠지. 그럼 F가 이쪽이 작겠지. 람다는 파장이니까 이쪽이 짧겠지. 람다는 이쪽이 길겠지. 이런 관계식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스펙트럼을 찍힌 스펙트럼을 A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얘를 B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얘를 C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얘를 D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스펙트럼을 선생님이 규명을 할 거야. 얘가 어떻게 생긴 앤지. 자, 먼저 얘가 이런 간격이라 그랬잖아. 자, 스펙트럼의 선 스펙트럼은 간격이다. 그러면 A의 간격은 어떤 간격이냐면 N3에서 N2로 떨어지는 그런 스펙트럼이다. 그러니까 누구야? 이게 매칭을 여기서 시킬 수 있어야 돼. 이게 A인 거야. 이게 B인 거야. 이게 C인 거예요. 이게 D인 거야.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돼. 맞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얘는 라이먼 계열인 거야. 그 B는 어떻게 되겠니? B는 어떻게 돼? N4에서 N2로 떨어지는 애잖아. 여기 있는 애들은 다 N2로만 떨어져야 돼. 그러면 C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니? N 무한대에서 N3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제일 작은 애 D가 얘잖아. 어디서 떨어졌어? 2에서 1로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N2에서 N1로 떨어진 거라고. 그래서 이 A, B, C, D가 여기에 매칭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계산까지 할 거다.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계산 한번 해볼까? 자, 먼저 첫 번째 뭐를 할까요? A전이 한번 해봅시다. A전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렇게 A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야? 자, 봐봐. N3에서 N2로 방출되는 거잖아.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되냐? 이제 과학에서 이 델타라고 하는 건 변화량이거든. 나중값에서 처음값 빼는 거니까 2에서 3을 빼주는 거죠. 얼마니?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3.6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여기는 3의 제곱에 13.6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플러스 되니까 4분의 1,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6분의
5라는 값이 될 것이고 13.6을 그냥 선생님은 K라고 놓을 거야. 그래서 3에서 2로 떨어지는 어떤 이런 에너지가 절대값으로는 36분의 5라는 수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느낌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물리에서는 그냥 간격이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36분의 5라는 수치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게 A전이 해당되는 거다. 이걸 갖다가 에너지에다 저기 집어넣고 F 집어넣고 계산해 보면 얘가 아마 656 나노미터 파장이 나올 거야. 이게 아마 484 나노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파장으로 치면 이렇게 된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비전이 한번 해볼까요? 비전이는 어떤 거니 지금? N4에서 N2로 떨어지는, 여전히 N2로 떨어지는 거야. 다 뭐기 때문에? 예? 발모 계열이기 때문에 N2로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자, 간격이 중요하다 그랬어. 비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죠. 어떻게 계산이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이제 K로 갑시다. 13.6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의 제곱에 K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얘는 플러스 되니까 4분의 1에 16분이니까 마이너스 16분의 3K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16분의 3이라는 수치, 저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요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간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전이도 해보자. C전이 어떻게 되겠어? C전이가 누구니? 얘지요. 무한대에서 이제 이게 패션 계열이니까 3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델타 EC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2의 3에서 2의 무한대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어떻게 되냐? 3의 제곱에 K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무한대의 제곱에 K잖아. 니네 무한대의 제곱, 엄청 큰 수의 제곱을 해서 나누면 이거 어차피 0이거든.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야? 마이너스 9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야. 절대값 씌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이가 나오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이런 내용입니다. D전이도 한번 해볼까? D전이 우리 대표적인 라이먼 계열이니까 여기다가 D전이 한번 해보자. D전이는 뭐예요? N2에서 N1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델타 ED라고 해볼까? 얘는 나중값이 E1에서 처음값의 E2를 빼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에 K 이렇게 하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어떻게 돼? 2의 제곱에 K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얼마 되는 거냐? 1분의 1,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K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수치가 절대값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이런 내용이 사실은 이제 뭐야? 보어의 수원자 스펙트럼을 갖다가 물리 파트에서 다뤄지는 그 계산식입니다. 그 간격, 이거를 다 일일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좀 심화 과정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필기를 해봐.